지난 2001년에 전 국민의 8.6%였던 당뇨병 환자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3명 중에 1명이 당뇨병 환자거나 잠재적인 고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버차일드 김약사 정약사입니다. 최근 당뇨가 젊은 층에서부터 굉장히 발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뇨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인해서 되돌릴 수 없는 건강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당뇨가 있을 때의 식습관, 특히 디저트로 많이 먹는 과일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당뇨, 우리나라에서 30대, 40대의 젊은 층부터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잘못된 식이습관, 운동 부족, 비만 등의 이유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제2형 당뇨의 발병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심근경색, 협심증, 동맥경화, 고혈압 등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과 망막병증, 말초신경병증, 족부병증이 당뇨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하면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 그리고 젊은 나이부터 생활습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아실만한 내용일 텐데요. 바로 식습관과 운동습관부터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화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식습관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김약사님, 방금 전 화면 자료에 식사요법을 보면 식이섬유소를 적절히 섭취하라고 나와 있는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채소류 말고도 대표적으로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일은 당분이 많아서 당뇨 환자들이 먹으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네, 이게 완전히 100%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일부 과일은 혈당을 쉽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드신다면 비타민, 무기질, 파이토케미컬 등의 역할로 인해 오히려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산화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과일의 경우 단맛이 날수록 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막연히 당뇨에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단맛보다는 사실 GI 지수라는 것이 당뇨와 훨씬 더 관계가 있습니다. GI 지수는 글리세믹 인덱스의 약자로 혈당 지수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빨리 상승시키고 낮은 음식은 혈당을 느리게 상승시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과일을 챙겨 드실 때 이 GI 지수가 낮은 사과, 배, 딸기 등을 위주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 영양학회지에 실린 우리나라의 다빈도 섭취 과일과 혈당 지수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GI 지수가 낮은 사과, 배, 감이 섭취 30분 후에 혈당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일들의 당도 분석 결과 사과와 감은 총 당 함량이 꽤 높은 편에 속했음에도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추가로 덧붙이자면 GI 지수가 낮은 과일 중에서도 말랑말랑한 바나나, 귤, 포도, 파인애플 같은 과일들은 아무래도 소화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을 쉽게 높일 수 있어서 GI 지수가 낮은 과일들 중에서도 단단한 과일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로는 단단한 과일들은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촘촘해서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약사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달고 말랑말랑한 과일을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GI 지수보다도 혈당 부하 지수라는 수치가 혈당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수치는 GI 지수에 실제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을 곱해준 값입니다. 예를 들어 수박 같은 경우 GI 지수가 72로 상당히 높은 편의 과일이지만 1회 섭취량 120g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양은 6g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GL 지수는 4.32로 저혈당 부하 지수인 식품이 됩니다. 따라서 섭취량을 조절해 주신다면 이런 과일들도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번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에 예를 들어 수박 GI 지수, GL 지수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보를 참고하셔서 과일을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섭취를 하실 때는 생과일 상태 그대로 공복 상태에서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 형태로 드시게 되면 방금 전 정약사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이유로 액체 상태이다 보니 소화와 흡수가 빨라져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과일을 갈게 되면 껍질에 있는 섬유소들이 파괴되는데 이 섬유소들은 음식물을 위장에 오래 머물게 해서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게끔 해주기 때문에 식전 공복에 드실 경우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포만감을 유지시켜서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과일을 식후 디저트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일을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다시 늘어나고 점점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져서 당뇨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도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2시간 정도 후부터 드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식습관, 특히 과일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GI 지수가 낮은 과일, 그 중에서도 단단한 과일을 선정하시는 것이 좋고 달고 말랑한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GL 지수를 고려해서 적은 양으로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바웃 차일드는 항상 팩트와 논문 근거 기반으로 궁금한 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